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업체가 해체 계획서와 다른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거 업계에서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청주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 단양군 어상천면에서 3년 1개월 만에 새 생명이 태어나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입니다. 마을에 현수막을 내걸고 축하금을 전달했습니다. 괴산 고추축제가 4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황금고추 찾기 대회 등 이번 축제는 고추 직거래뿐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청주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옥탑 부분이 도로로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CJB가 해체 공사 계획서를 살펴봤더니 계획서와 다른 장비를 사용해 불법 공사를 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 학동 사고에서도 해체 계획서와 다른 공법이 사용된 게 문제가 됐었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도 바뀐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철거 작업에 쓰이는 굴착기 한 대가 건물 옥탑을 계속 두드립니다. 하지만 몸통을 다 뻗어도 지붕 높이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결국 굴착기 기사가 남은 뼈대를 건드리고 하중을 이기지 못한 지붕은 도로 위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취재진이 해당 현장의 해체 공사 계획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업체가 낸 계획서에는 최고 높이가 24.57m에 달하는 몸통이 2번 꺾인 이른바 데몰리션 굴착기를 사용할 예정으로 건물 최고 높이 24.1m보다 0.47m가 높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실제로 사용한 굴착기는 데몰리션이 아닌 디깅 옵션 2, 최대 높이가 13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에 드릴을 달아도 건물 높이보다 훨씬 낮은 굴착기를 쓴 겁니다. 철거업계에서는 업체에서 저지른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계획서에 데몰리션으로 했으면 데몰리션을 써야 돼요. 잘못된 거 강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청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났는데요. 청주시와 구청은 아직까지도 업체가 다른 제품을 사용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장비랑 우선 지금 같은 겁니다. 허술한 감리도 붕괴 사고를 부른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수습이 끝나면 청주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후 해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조치할 방침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네, 이 같은 철거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천의 한 공사 현장 역시 사고만 발생하지 않았을 뿐 실제 계획서와 다르게 철거 공사를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감독기관인 진천군도 CJB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이런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산업단지 내 건물 철거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달부터 철거를 진행해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어제 촬영된 사진에는 건물 중간 벽체를 집중적으로 철거해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허가기관인 진천군청에는 건물 윗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하겠다며 해체 계획서를 냈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철거 작업을 한 것입니다. 한쪽 벽면만이 지붕의 하중을 견디고 있는 것인데 이를 보강할 구조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계획서하고 맞지 않는 상황인 거죠. 또 추락에 대비해 낙하물 방지망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진천군도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실제 계획서와 다르게 철거 공사가 진행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현장에는 감리사가 상주했지만 이 같은 사실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 감리자나 이런 어떤 현장 방문 및 감리자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정 규모의 건물을 철거할 때는 관할 관청에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고 현장에 감리 인력을 두는 등 안전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빨리빨리 철거 관행과 눈 감아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 마을이 수두룩합니다.
단양군 어상천면에 3년 1개월 만에 새 생명이 태어나 면 전체가 잔치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윤영 기자가 직접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면 전체의 인구라야 채 2,000명이 되지 않는 단양군 어상천면. 최근 3년 동안 노환 등으로 98명이 세상을 떠났지만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마을의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지난 9일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어상천면의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 지난 2021년 7월 이후 1,120일 만입니다. 엄청 기분이 좋고 진짜 사랑스럽고 이뻐요, 엄청. 10년 만에 태어나서는 이제 없다가 있는 느낌이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복스럽지니까 엄청 행복하고. 아기 엄마는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입니다. 11년 전 첫째 딸과 둘째 딸을 연년생으로 출산한 뒤 10년 만에 이 동네에 새 생명을 선물한 겁니다. 갑자기 아기 생기기 기분 좋아요, 되게. 네. 3년 만에야 찾아온 아기 소식에 어상천면은 올해 최고의 경사라며 축제 분위기입니다. 너무 기쁘죠. 내일 같아요. 저도 저런 딸내미 하나 낳고 싶어요,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어상천면과 주민들, 초등학교와 주민자치회까지 관내 20개 기관단체는 마을에 현수막을 내걸고 자비로 335만 원을 모아 축하금을 전달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우리 어상천면에 3년 1개월 만에 태어난 우리 태연이가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단양군 영춘면에서는 2년 만에 아기가 태어나 마을 전체가 축하 분위기에 들떴는데요. 이제 아기 탄생은 마을의 경사 중에 가장 큰 경사가 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2024 괴산고추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괴산고추는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만큼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축제는 고추 직거래 장터뿐 아니라 여러 체험 행사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괴산고추축제 직거래 장터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괴산고추는 해발 250m 산간 청정 지역에서 생산돼 선명한 색상과 특유의 맵고 단맛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방문객들마다 포대째 구매하고 배송을 앞둔 고추들도 쌓여 있습니다. 어려운 긴 발걸음을 했어요. 근데 오길 잘한 것 같아. 고추가 좋아요. 이번 축제는 고추 직거래뿐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도 풍성합니다. 행사 기간 매일 열리는 황금 고추찾기 대회. 공기공으로 채워진 풀장에서 방문객들은 경품을 찾는 데 집중하고 경품 공기공을 발견한 참가자들은 금 한돈과 고춧가루, 괴산 농특산품을 얻어갑니다. 이 밖에 고추잠자리 잡기 이벤트 등 여러 체험 활동과 세계 각국의 고추를 볼 수 있는 전시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 것도 너무 많고 지금 애기도 어린데 애기가 와서 형형색색의 빨간색, 노란색 다른 고추들이 있으니까 신기하고 많이 좋아해요. 다른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된 것과 달리 착한 가격 먹거리존도 운영합니다. 공식 개막식이 열리는 내일 저녁과 주말에는 축하 콘서트와 가요제도 열립니다. 관광객, 우리 괴산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놀거리, 볼거리 와서 말하자면 1년간 잔치 좀 하자. 그런 의미로다가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25만 명 이상이 찾아 10억 이상의 고추 판매 수익을 올리며 충북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괴산 고추축제는 일요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개인 취미 수단에서 군사용까지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유망한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가 드론의 핵심인 배터리 분야 경쟁력 우위를 기반으로 역량 있는 기업과 기관, 대학들과 손잡고 첨단 드론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TBC 양병훈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불꽃 드론들이 인천 송도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드론은 1,068대, 기존의 군집 드론 기록 671대를 넘어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쇼를 만든 회사는 내년에 2배나 많은 2,000대 가량의 드론으로
또 기록을 깰 계획입니다. 장소는 포항이 제일 유력합니다. 올해 포항 불빛 축제에서 1000대로 불꽃쇼를 선보이기도 한 이 회사는 쇼뿐 아니라 포항에서 드론 사업들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포스텍과 한동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과 저희가 이제 교육적으로 또 연구에 R&D를 투자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모든 회사의 드론을 무인으로 충전할 수 있는 이른바 공유형 무인 드론 충전 스테이션을 특허 개발해 2022년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거머쥐었던 이 회사도 포항에 틀을 잡았습니다. 드론은 주 동력원이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와 수소 연료 전지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비행을 하게 되는데 포항은 이 두 가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전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도 드론의 핵심인 배터리 분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관련 기업과 기관, 대학들과 손잡고 첨단 드론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기관과 대학들은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맡고 포항시는 국책사업 참여를 비롯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드론 비행 기술에 있어서 첨단 베스트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드론을 활용한 우리 각종 재난 대응 예측 이런 부분에도 활용을 해서 업계는 2020년 24조 5천억 원이었던 세계 드론 시장이 2030년엔 125조 5천억 원으로 성장하고 같은 기간 국내 시장도 4,900억 원에서 2조 2천억 원으로 4.5배 커질 것으로 봅니다. 정부도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2032년 5대 글로벌 드론 강국에 진입한다는 방침이어서 포항의 도전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춘주시가 9월 한 달간 추석 명절 맞이 충주 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인상합니다. 구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50만 원으로 45만 원을 내면 50만 원의 상품권을 충전 또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착한 가격 업소와 충주시 샵에서 카드형 충주 사랑 상품권으로 결제 시 5%를 추가 적립하는 캐시백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바이오 천연물 분야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가 오늘 제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충청북도와 3개 시군, 중앙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현장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분야별 규제 완화를 위한 집중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주시는 의료 분야, 제천시는 천연물 분야, 진천구는 의약품 분야 규제혁신 등 3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주식회사 JSR 마이크로 코리아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JSR 마이크로 코리아는 오창 외국인 투자 지역 내 600평 규모의 부지에 2026년까지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투자를 통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JSR의 주요 고객사에 고성능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SR 주식회사는 반도체 핵심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텔레그램이나 SNS 등에 유포되는 허위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등 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청주 대성고 총동문 골프대회가 오늘 청주 세레니티 CC에서 60개 팀 2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성고 총동문 골프대회는 지난 2002년 시작돼 올해로 2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40회 졸업생인 박노환 대회장은 모교발전기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시 창원보건소는 어린이 모발 니코틴 검사를 통해 가정 내 흡연으로 인한 3차 간접 흡연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보건소는 이달 관내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모발 속 니코틴 수치를 검사한 결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는 어린이 17명의 평균 니코틴 함량이 비흡연 가정 어린이보다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 측은 해당 보호자들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금연 클리닉 참여 등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영동군 영동읍 인근 철로에서 통신 보수 작업을 하던 열차 감시원 20대 A씨가 열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철로 인근을 걷다 열차 발판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수년간 중증 장애인들을 감금해 학대하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6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여간 중증장애인 3명을 보살펴주겠다며 교회에 감금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돌보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다음 달 2일부터 대학 순환 노선을 신설 운행합니다. 대학 순환 노선은 관내 대학교와 시내 중심 상권을 순환하는 버스로 교통대와 건국대, 충주역, 공용버스 터미널 등 대학생 이용이 잦은 곳이 대상입니다. 대학 순환 노선은 700번 버스가 하루 4차례 운행합니다. 네, 청주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그 안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체 계획서와 다른 장비를 사용하고 안전 규정도 지키지 않고 또 허술한 관리 감독에 자치단체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관행이라면 언제 큰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철거 관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